자, 우리 앞 시간에는 이렇게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축 위에 fx가 그려졌을 때는 넓이가 바로 정적분과 같다라는 것을 유도하고 문제를 풀어보았죠. 이번에는 항상 fx가 x축 위에만 그려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는 fx가 이렇게 x축 위에서 그려질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fx와 x축과 x는 a, x는 b가 만들어내는 이 도형의 넓이는 바로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렇게 x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fx가 x축 아래에 이렇게 그려져서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이 진한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축 위에 그려진 fx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x축 아래에 그려진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넓이도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x축 위로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면 함수 fx를 x축 대칭을 시켜서 바로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그려내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진한 보라색의 넓이와, 넓이는 변함이 없지만 x축 대칭이 되어 x축 위에서 만들어내는 연보라색 요 넓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x축 아래쪽에 함수가 그려진다면 이 진한 보라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자체를 x축 대칭을 시켜서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아까 첫 번째 경우처럼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 바로 정적분 계산을 하면서 넓이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fx를 가지고 넓이를 물었는데 fx가 x축 아래 그려졌기 때문에 x축 대칭을 시킨 다음 마이너스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넓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보면 모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절대값 fx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f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그대로 절대값을 풀고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된다 이거.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음수라면 이 절대값을 풀면서 마이너스 fx로 바꾼 다음에, 즉 함수를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라는 표시이고, 그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모두 한꺼번에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정적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세 번째 경우처럼 이 fx가 x축 아래를 들락날락거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림을 보시면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니까 a에서부터 c까지는 x축 아래에서 만들어내는 넓이고, c에서부터 b까지는 x축 위에서 만들어내는 넓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어, 전체 구간을 잘라서 A에서부터 C까지 S1을 구하고 C에서부터 B까지 S2를 따로 구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A에서부터 C까지는 바로 X축 아래에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C에서부터 B까지는 X축 위에 그려진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물어보니까 인테그럴 C에서 B는 바로 그냥 fx, x축 위에 이미 그려진 fx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그것이 바로 넓이다. 첫 번째 부분에 하는 이 정적분이 바로 S1 넓이고요.
두 번째 하는 이 정적분이 바로 S2 넓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을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X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진 구간을 찾고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 구간을 찾아서 구간을 잘라서 S1 따로 S2 따로 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 제일 마지막에 또 정리할 때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또 정리를 하지요.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S1 따로 S2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한꺼번에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 볼 때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fx가 음수라서 x축 아래에 그려질 때는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하고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된다인데 그 말을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즉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간을 나누어서 정적분을 하라는 이야기고 또 요거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것은 y는 절대값 fx 이미 x축 아랫부분에 있었던 것을 다 접어 올린 상태의 함수와 x축과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만났을 때 x축 대칭을 시켜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모두 X축 위로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정적분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하늘색 박스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이 넓이는 바로 정적분이긴 한데 어떤 함수에 대한 정적분인가? x축 위에 있을 때, x축 아래에 있을 때 구분해서 정적분해야 넓이가 나온다. 즉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해주는 표현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함수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다 접어 올린 다음에 정적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말을 풀어서 X축 위에 있을 때 따로 X축 아래에 있을 때 따로 구분해서 정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5쪽의 예제 3번입니다. 자, 이런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3x와 x축 x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일단 그래프와 축과 직선을 그려보면서 어떤 도형인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2차 함수와 축과 직선 두 개를 그려서 도형을 보니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X축 아래로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부분이 있고 S1 넓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만들어내는 이 S2라는 넓이가 있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는 S1과 S2의 넓이를 구하여 더하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S1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는 동안에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축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fx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주어진 함수에다가 다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를 정적분을 해줘야 되고요. 더하기 S2는 X축 위에 올려져 있는 그래프다 보니까 바로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X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1까지 바로 fx, x제곱 더하기 3x를 정적분을 하면 그 정적분의 값이 바로 넓이가 되겠죠. 요 값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답을 구해보면 바로 3이라는 값이 나오겠어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바로 곡선이 x축 위에 그려지냐 아래로 그려지냐를 구분해서
정적분의 구간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만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한번 봅시다. 교과서 136쪽이에요. 자, 곡선 두 개가 만들어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fx, g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가 g보다 더 위에 그려지면서 그 모든 두 개의 그래프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서 x축 위에 그려질 때 첫 번째 그림처럼 모두 x축 위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g보다는 f가 더 위에 그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진한 부분의 넓이 s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fx가 x축과 만들어내는 이 커다란 부분에서 그 다음에 g가 x축이랑 만들어내는 두 번째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는 게 아닌가. 더 위에 그려졌던 fx와 x축으로 만들어낸 부분 넓이에서 아래쪽에 있는 g가 x축과 만들어내는 넓이를 계산해서 빼면 바로 이 진한 부분의 넓이 s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에서 같은 구간 정적분 gx dx를 빼면 되겠다. 위에 있는 그래프 fx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gx를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같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테그랄로 만들 수 있고 중간의 함수가 fx 빼기 gx가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 둘 다 x축 위에 그려질 때는 우리가 당연히 위에 있는 그래프 넓이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 넓이 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가 x축 아래에 그려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x축 아래로 떨어질 때는 곡선과 축과 넓이 할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우리가 두 곡선이 만들어내는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두 곡선이 x축 아래에 머물지 않도록 충분히 많이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충분히 많이 위로 들어 올려서 x축 위에서 두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대로 위로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이나 두 곡선이 만들어내는 넓이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F와 G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로 평행이동 시켜서 만든 fx 더하기 k와 gx 더하기 k로 이야기를 해보자. fx 더하기 k가 더 위에 있고 gx 더하기 k가 더 아래에 있는 가운데 둘 다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 상황입니다. 충분히 위로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1번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죠. 두 그래프가 모두 x축 위에서 그려졌을 때 두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그 사이 넓이는 바로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식을 빼서 정적분을 한다라는 첫 번째와 같아요. 그래서 두 곡선이 x축 아래에 그래프 그려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히 평행 이동을 시켜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되고 그 위로 들어 올린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보면 결국에는 fx 빼기 g만 남기 때문에 k가 같이 소거되면서 결국에는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가 된다. 두 그래프가 x축 위에 둘 다 그려지거나 x축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상관없이 결국에는 식으로서 정리를 해보니 더 위에 있는 그래프 f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g를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바로 그것이 넓이가 되겠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두 그래프가 서로가 위아래를 바꾸면서 꼬불꼬불하게 그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나? 요 세 번째 그래프 모양처럼 이런 경우에는 어, F가 더 위에 있는 F가 요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는 F가 더 위에 있다. 그 다음 C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G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구간을 잘라서 A에서부터 C까지 갈 때는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F 빼기 G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C에서 B까지 갈 때는 G 함수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 빼기 B를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 첫 번째 S1은 F 빼기 G를 하고요. 두 번째 S2는 G 빼기 F를 해서 정적분을 해야 바로 넓이가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S1과 S2를 넓이를 계산해서 하면 되고, 이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렇게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가 되거든요. 이 말도 뭐냐면 우리가 이 정적분하는 구간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풀고 나오면 되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부호를 바꾸어 나오라. 그 얘기는 f 빼기 g를 했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가 더 위에 그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f 빼기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f보다는 g가 더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네, 첫 번째 이야기를 하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든 결국에는 fg 중에 더 위에 있는 그래프를 찾아서 그 함수식에서 아래 함수식을 빼면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 절대값 f 빼기 g를 해서 정적분을 하라. 그것이 바로 fg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다 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 137쪽의 예제 4번입니다. 두 곡선 2차 두 개 나왔네요.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은 이 두 곡선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2차니까 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두 점이 만났는가, 교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하게 된다.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 두 곡선이 만들어내는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요거를 구해보면 x는 0, x는 5 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게 됩니다. 아래 볼록과 위로 볼록한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바로 x는 0과 x는 5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 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 이 넓이 S는 바로 더 위에 그려진 그래프가 바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고요. 아래쪽에 그려지던 게 아래 볼록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지고 정적분을 해야 되겠는지를 보면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교점이 0과 5죠.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x가 0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때 더 위에 있는 곡선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곡선식을 빼서 정적분을 하면 된다. 근데 이때 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위로 볼록한 함수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그려진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니까 이 두 식을 빼서 0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을 바로 해주면 그게 바로 저 주황색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겠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하면 두 곡선이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정적분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세요.